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과는 세 번째 만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서울의대 강재승입니다. 일반 비타민C를 먹어도 별 효과를 못 느꼈던 분들이 앞타민C로 갈아탔을 때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일단 이 체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는 개인차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루 이틀 만에 긍정적으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한 2주에서 4주 정도 꾸준히 복용을 해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일반 비타민 C든 뭐 리포즈말 비타민 C든 앞타민 C든 이러한 형태의 보충제로서의 비타민 C는 결국은 균형 잡힌 식사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고 난 후에 비타민 C를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일반 비타민 C에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 비타민 C는요 굉장히 약한 그런 물질입니다. 공기 중에서 산소, 물, 열, 빛, 심지어는 우리가 섭취했을 때 위산에도 쉽게 파괴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1000mg 한 알이라고 얘기하죠. 그 한 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혈액까지 온전히 도달하는 농도는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혈중에서 이 머무는 시간 자체도 2-3시간 정도가 지나면 반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 정도로 짧은 그러한 생체 내에서의 지속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번 나눠 드셔도 이게 효과가 들쭉날쭉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타민C라고 하는 걸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건데요. 앞타민C는 앞타마라고 하는 DNA 조각을 비타민C에 붙여서 마치 포장재처럼 감싸서 산화를 막아주고 몸 안에서 더 오래 그리고 더 안정하게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변형된 형태의 비타민C인데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온전하게 그리고 얼마나 체내에 오래 머무느냐라고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개선된 형태의 비타민C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타민C로 바꾸고 난 다음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말씀하시는 변화는 대체로 3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후에 처지는 느낌이 좀 덜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일반 비타민C의 혈중 농도가 아침에 확 올랐다가 점심 지나면 급격히 이게 이제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패턴이 결국은 앞타민C에서 지속 시간이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후에 처지는 피로 재방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간격이 벌어져서 조금 더 개운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속쓰림이나 위 불편감이 줄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효과를 보려고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성격이 급한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고용량을 드시던 분들이 이게 속쓰림이나 위 불편감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안정성이 개선되면서 비교적 낮은 농량에서도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용량을 먹었을 때 느끼는 속쓰림이나 위 불편감이 줄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여러 번 나눠 먹지 않고 한두 번만 드셔도 꾸준한 느낌이 난다는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그건 뭐냐면 앞타민C가 혈중 농도를 평탄하게 유지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출연 영상에서 비타민C가 오히려 사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에 반박해 주신 내용이 큰 반응을 얻었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저도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아마 그 말씀을 드렸을 건데 그 논문을 쓴 분들을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비타민C가 사망률을 높인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로 자주 인용되는 논문이 2020년도 논문인데요. 이거는 세포 실험도 아니고 동물 실험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사람 몸에서 한 실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험관 안에다가 철가라고 비타민C를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결과를 본 실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는 우리 몸에 그대로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험 조건 자체가 우리 몸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연구진이 이 문제의 반응을 관찰했을 때의 실험 조건은요. pH라고 하는 산도가 3에서 5 정도, 그러니까 식초 수준의 산성이의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혈액은 pH 7 내지 7.4로 일정하게 유지된
그러한 환경이거든요. 더군다나 여기서 실험에 쓴 비타민C 농도는요. 무려 100mm몰입니다. 이게 미리몰이라고 하는 단위에 대해서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혈액 속의 비타민C 농도가요. 100마이크로몰이거든요. 그러니까 100mm몰은 결국은 1000배가 더 높은 그러한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뭐냐 하면 레몬즙에다가 비타민C 한 통을 갖다 그냥 들이부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 몸속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 몸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건 더더욱이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험관 안에다가 철과 비타민C를 섞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뭐냐면 철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환경을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몸속의 철은요. 절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트랜스페린이나 페리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들이 철을 꽁꽁 묶어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논문에서 얘기한 이러한 자유철을 이용한 이러한 그 반응 자체는 우리 몸에는 자유철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태의 철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비타민C와 자유철이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혈액에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분들도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험관 내에서의 반응이고 인체 내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논문의 마지막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사실이 단순히 비타민C가 사망률을 높인다라고 하는 얘기가 부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인 뉴스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비타민C가 사망률을 높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로 나타났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생리학적 pH인 7.4에서는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가 사망률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요로결석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정말인가요? 그 요로결석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일부는 맞고요. 일부는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요로결석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온 비타민C가 대사가 되면 옥살산이라고 하는 물질로 대사가 되게 됩니다. 이 옥살산이 결국은 이제 그 우리 몸속에 있는 칼슘과 만나게 되면 칼슘 옥살산염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는데 이게 바로 요로결석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옥살산이 늘고 결석 위험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경로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C에 의해서 요로결석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환경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비타민C 섭취와 요로결석 발생 사이에서의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남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1000mg을 섭취한 남성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도 꾸준히 복용을 한 분들에 있어서는 요로결석이 발생되는 위험이 다소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리적인 환경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구한테나 위험하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특정 조건에서는 어떤 위험성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다음 세 부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에 요로결석을 앓으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한 번 생긴 요로결석은요, 재발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은 고용량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 그러니까 옥살산이라고 하는 배설이 원활하지 않으면 축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옥살산의 배설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은 역시 또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루에 수분 섭취량이 적은 분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변이 농축이 되면은요 결석이 잘 생깁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염전에서 소금을 만들 때의 어떤 그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일반적인 권장량인 하루에 500에서 1000mg 정도의 비타민 C는요. 대부분의 건강한 분들에게는 요로결석을 걱정하실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장기간 드실 계획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물을 충분히 드시고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같이 드시는 게 요로결석을 막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칼슘이 옥살산하고 결합을 하게 되고 그럼 칼슘 옥살산이 만들어지게 되면 옥살산이 방광으로 가지 않고 소변으로 나가지 않고 장에서 그런 덩어리 자체가 뭉쳐져 있다가 대변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같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결석 병력이 있으시다면 비타민C 용량을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정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석을 예방하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석은 한 번 생기면 재발하기가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 5년 안에 한 50%. 그렇기 때문에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한데요. 예방을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일단 물을 많이 먹는 겁니다. 결석은 아까 염전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소변이 농축이 됐을 때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소변을 묽게 유지하면 결석이 만들어질 기회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드시는 방법. 그래서 하루에 권장되는 물의 양은 하루에 2에서 2.5리터. 그러니까 500ml 생수병, 우리가 조그만 병 하나 있죠. 그걸 4병에서 5병. 근데 사실 이렇게 드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결국은 내가 수분이 부족하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방법은 소변 색깔이 맑은 레몬빛으로 맑게 나오면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고 진한 노란색이면 물이 부족하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물을 드시되 한 번에 벌컥벌컥 이렇게 마시는 것보다는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잠든 사이에 그리고 새벽에 소변이 농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한 컵 정도 드시는 것도 제가 도움이 된다고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뜬금없이 무슨 마그네슘이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칼슘이 옥살산하고 잘 결합한다고 했잖아요. 이 마그네슘도 옥살산하고 결합을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장에서 옥살산과 결합을 하게 되면 이러한 그 옥살산을 대변을 통해서 배출을 하게 되는 그러한 기전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챙겨 드시면 요로결석 예방될 수 있는 그러한 또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마그네슘이 옥살산을 미리 붙잡아 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죠. 비타민 B6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피리독신이라고 하는데 이 B6가 왜 결석 예방과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 몸 안에 이제 옥살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조절하는 효소가 B6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B6가 충분하면 옥살산 생성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비타민 B6는요. 바나나나 또는 감자나 병아리콩이라고 하는 게 있죠. 거기에 이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 식사를 골고루 하시게 되면 B6가 부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식이를 통해서 잘 섭취를 하실 수가 있는데 결석이 있으신 병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복용할 때 의사와 상의해서 B6의 보충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B6를 고용량으로 또 장기간 오래 드시게 되면 오히려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고용량을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하고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에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물로 소변을 묽게 만들고 마그네슘으로 옥살산을 붙잡고 그다음에 B6, 비타민 B6로 옥살산 생성을 줄이는 것. 이 세 가지가 결석 예방의 기본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짠 음식하고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은 줄이시고요.
칼슘으로 식사를 충분히 드시는 것도 결석 예방에 좋은 그런 예방법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